네, 1964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21살짜리 남성이 느닷없이 닥쳐서 쓰러뜨리고 그리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그 소녀는 그 21살 남성의 혓바닥을 확 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혐의는 이 소녀에게 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무죄를 받는데 무려 61년이 걸렸습니다. 자, 최말자 선생님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부산지법에서 검찰이 사과하면서 무죄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최말자 선생님의 재심 사건 변호인단 맡고 계십니다. 양성우 변호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네네. 사실 이 사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앞단에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사건에 재심을 맡게 됐던 것인지. 예, 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1964년에 18세 소녀가 지금 사실 그 집에서 이제 나오는 길에 이제 가해자 노 씨가 따라 나섰고 가해자 노 씨가 이제 인적이 드문 그 논길에서 이제 피해자인 최말자 선생님을 이제 성폭행하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피해자인 최말자 선생님께서 혀를 이제 키스를 하려고 이제 그 혀를 넣는 순간 그것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깨물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혀에 상해가 입었다라고 해서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좀 재밌다기보다 표현한 게 웃긴 게 이제 경찰에서는 그 노 씨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과 강간 미수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피해자인 최말자 선생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음에 정당방위 행위다라고 해서 무혐의로 인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 사안이 검찰에 가서는 완전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뀌어서 오히려 중상해죄로 최말자 선생님을 기소를 했고 그것이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유죄 판결까지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네. 그 혀를 깨물어서 과잉 대응했다고 선고한 판사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네. 64년도의 일이라서 제 판결문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름을 얘기할 그렇군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최말자 선생님께서 만세하셨어요. 네네. 예, 굉장히 기뻐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최말자 선생님 모시고 싶었는데 인터뷰를 일체 안 하신다고 그래서 네네. 변호인들이 인터뷰를 네네.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 여성의 전화가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선 그 영상 함께 보고 계속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저를 위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실감이 아직 나지를 않고 분명히 제 귀로 들었습니다. 무죄라는 거, 사과하는 거. 그러니까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네네. 하셨는데 얼마나 이게 한이 맺히셨으면 저렇게 그 국민들을 향해서 헌법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길고 긴 그러니까 61년간 싸우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선생님의 인생이 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 하나의 당시에 이 억울한 사건을 61년간 가슴에 품고 사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사실은 그 기나긴 고통, 인고의 시간을 저희가 뭐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또 뭐 너무 상세하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또 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계속 살아오셨잖아요. 형도 사셨죠. 네, 그때. 네. 예. 그러니까 형은 집행유예긴 했지만 이제 그 사실 구치소에 네. 몇 개월 정도 이제 투옥이 돼서 이제 구금돼서 생활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가정 그 이제 뭐 가정을 꾸리시고 뭐 생활에 나가실 때 이런 낙인 때문에 많은 좀 생활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낙인 예, 때문에 맞습니다. 범죄자다 뭐
그러니까 그때 편견. 부산의 그쵸, 어떤 그쵸. 사실 시골 동네에서 네네. 뭐 18살이 네. 소녀가 네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뭐 그때는 그랬잖아요. 성폭행 당하면 네가 잘못해서 그랬지. 뭐 이런 식의 인식이 80년대까지 있었죠. 예. 90년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거기에다가 세상에 저 집 딸내미 감옥 갔다 왔어. 이렇게 되면 그게 취직이 되겠습니까? 그쵸.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네. 이게 너무 어려웠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뭐 판결로서 중상해라는 어쨌든 중대한 범죄에 네. 어쨌든 가해자로서 인정이 낙인이 찍힌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사셨고 근데 그 과정에서 대단하다고 저희가 경이롭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최말자 선생님께서 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셨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선생님 자신이 당한 일들이 사회적인 어떤 편견과 또 부당한 재판 또 네. 수사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재심을 청구해야겠다 결심을 하신 게 선생님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생님의 어떤 현명하신 어떤 대응과 지혜가 좀 네. 높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당시의 검사, 검찰에 있던 검사가 오히려 이 사건을 뒤집어 가지고 네네. 가피를 바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당시 그 검사는 누구이고 이 사람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확인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름이 당연히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고요. 뭐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특정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 검찰이 법정에서 또 네. 법원의 판사도 마찬가지였고 가해자인 노 씨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중매를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방식의 좀 말도 안 되는 예.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예.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검사와 법원, 검찰과 법원을 좀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전에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분,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는 최말자 선생님이 그 경우가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법정에서 그 정명원 부장검사가 직접 나와서 고개 숙여서 사죄를 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혹시 정명원 검사가 뭐 최 선생님께나 아니면 변호인단에게 특별히 좀 뭐 전달한 메시지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검찰을 대신해서? 아니요, 뭐 그 전혀 없어요? 사전에는 없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검찰의 무죄 구형을 기대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검찰이 이런 무죄 구형을 하고 사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는 많이 오고 갔는데 이제 이 정명원 부장검사가 무죄 구형을 하고 사죄를 할 줄은 저희가 뭐 예상은 크게 하진 않았고요. 네.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서 좀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 사죄를 공식적으로 하고 재심을 좀 직권으로 네. 이제 신청한 사건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건 같이 개별 그 재심 사건에서 네네. 이렇게 그 또 담당 검사, 공판 검사가 나와서 사죄를 하고 무죄를 구형한 사안은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뭐 검찰은 사과를 잘 안 하죠. 우리가 뭐 내란 속의 윤석열을 네, 통해서도 네,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지만 네, 특히 네. 특수부 검사들이 언제 사과하는 거 맞습니까? 네, 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사법 피해자를 만들어놓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네네. 없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당시에 잘못했던 그 가해자들이 나와서 직접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해도 이 분이 풀릴까 말까 한데 네네. 여전히 검찰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저 말씀 주신 대로 이 선생님께서 생활이 평탄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네네. 생활을 하셨을 거고 네네. 그 낙인과 인식 그 사회적 낙인과 그 동네 사람들의 뭐 편견 속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양 변호사님은 굉장히 젊은 분이니까 네. 65년에 당시 1심 판결문 읽으면서 변호사로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되게 경악했던 게 이 네. 사건은 재심을 하려면 사실 형사 사건의 기록 증거들이 좀 많이 확인이 돼야
청구가 가능하고 또 청구를 했을 때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반적인 상황들이 잘 마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사실 판결문 정도 외에는 공식적인 자료가 많지 않았고요. 또 부산일보 기사, 신문, 네. 언론 기사들 당시에 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의 사정들을 판결문이나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접했을 때 저희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떤 그 순결성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이 순결성? 좀 그런 감정이 법원에서 어떤 감정이었는지 저희가 내용은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정이 이루어져서 사실 그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 선생님에 대한 네. 어쨌든 2차 가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속해서 결혼을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결혼을 종용한다라는 네. 건 좀 몰상식하고 정말 그러니까요. 염치 없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예. 보면서 이것을 저희가 좀 그 당시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정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단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재판 전략을 짤 것인가 내부 논의도 많이 하셨을 것 네네. 같은데요. 초반에 이제 재심 결정이 났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떤 관점으로 이런 논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랄까요? 이런 건 진짜 난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예, 뭐 잠깐 짧게 앞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증거라는 게 검찰에서 제출했던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증거도 제대로 없이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니 뭐 네? 그랬을 수도 있고 사실 좀 오래전 기록이기 때문에 또 폐기되었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각방으로 다 뭐 노력 끝에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찾긴 했는데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구성해서 재심 개시 사유로 좀 만들어 볼 것이냐 이런 네. 고민들이 있었고요. 또 사실 재심을 시작을 하다 보면 한 3년에서 보통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1심, 2심에서 일단 재심 관련해서 기각 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네. 지금 재심이 열린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좀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짜면서도 좀 서로 좀 지치지 않게 네. 좀 희망을 갖고 계속 결론을 좀 찾아보자 그런 네.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이 사건에 이제 증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증인들을 다 법정에 세워서 증언을 좀 들어보겠다 했었는데 실제로 다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지금 검찰 측 예.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검찰 측에서는 공판 이렇게 재심이 열리고 형사 공판 준비기일 첫 해에 네. 좀 4명의 증인을 좀 신문을 하겠다, 증인 네, 신청을 네.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혀서 좀 변호인 단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대법원에 파기가 있었고 재심을 열고 불법 구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불법 구금. 예. 증인 4명을 불러서 신문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를 유죄로 입증을 해보겠다라는 와. 그런 좀 결심처럼 또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진짜요. 있었고 예.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피해자인 최말자 선생님에 대한 사실상의 여러 가지 부분을 묻다 보면 또 2차 가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당시 이제, 검찰이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던 그 4명의 증언자는 누구예요? 뭐 당시에 이제 일단 최말자 선생님도 포함이 될 거고 또 이제 그 관련한 이제 뭐 최말자 언니분이나 선생님은 지인분들 증인이라고 하기는 본인 당사자 아닙니까? 네, 사건에? 당사자 신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을 할지 그분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친언니 네. 군인과 그 당시에 이제 사건 현장에 그 가해자인 노 씨가 같이 그 인정이 드문 논길을 걷기 전에 있었던 친구들, 지인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 신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왜 저런 입증 계획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검사께서 무죄 구형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죄를 표시했기 때문에 또 그런 좀 좋지 않았던 기억은 좀 네. 충분히 잊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예, 최 선생님은 재판 결과 나오니까 좀 어떤 마음을 좀 변호인들에게 얘기하시던가요? 그 저희가 어제 좀 다들 너무 기쁨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얘기할 시간을 많이 갖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랬구나. 예,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 또 예. 뭐 기자분들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의는 살아있다였거든요.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걸 여러 번 외치셨는데 네. 그게 지난 1년간의 그 기간을 감내하고
또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 이 사건을 끌고 오시면서 네. 결국 검찰 그 가해자인 법원과 검찰 중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 이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사과를 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시고 또 감동적이셨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은 지금 잘 하고 계시고 네.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계속 공부를 해오셔서 네. 방송통신대학에서 이제 그 공부를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 그리고 지금 여성의 전화하고도 지금 이 활동과 이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 각 뭐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회 활동과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특히 이제 여성 운동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네. 뭐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선배 세대들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공감되는 사건이거든요. 네네. 당시의 시대 상황도 그랬고 그때도 예전에는 미니스커트 입은 네가 잘못이지. 그래서 영화도 있었어요. 네네. 예, 그런 갑자기 제가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원미경 씨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김민종 씨도 나왔나요? 김민종 씨도 나왔나요? 맞아요. 그럼 기억하시는군요. 저도 기억. 예, 그런 영화도 있을 정도로 모든 이런 성폭력 사건의 책임은 귀책 사유는 여성에게 네네. 있는 것으로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이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디지털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은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최말자 선생님의 개인 사건도 있지만 또 여성의 전화나 또 그 인권 관련돼서 변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님들 공익 활동하시는 네네. 변호사님들도 그런 차원에서의 수많은 이런 관계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뭐 아무래도 사실은 저희가 저희 법무부인 지향에서 사실 네. 이제 변호인단이 꾸려져서 이 사건을 맡았는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뭐 공익 전담 변호사님들과 여러 변호사님들이 그 여성의 인권 또 네. 혹은 이런 또 특정 사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리해서 이런 재심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익 전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이 관점에서 결국 좀 하나의 어떤 공통되는 관통하는 그런 관점과 이슈가 있다면 결국 이제 피해자의 권리,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잘 구현해내고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소송의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네네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변호사님들이 좀 각 분야에서 좀 또 전문성을 쌓고 또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제 재심에서 이제 확실히 다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이 사건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예, 같은데 예. 사실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예.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하긴 했지만 예. 9월에 지금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9월 선고의 좀 중요한 부분은 네. 법원이 단순히 이제 결론도 중요한데 그 결론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의 의미를 담아서 판결문을 네. 정리할 것이냐 이게 좀 저희는 기대가 되고요. 네. 이런 판결을 통해서 좀 최말자 선생님의 어떤 좀 그런 상처와 지난 네. 시간들이 조금은 좀 회복되고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최말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네, 네. 그런 정당방위 사건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무엇이 좀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적 관점의 판결인지 네. 좀 좋은 판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9월이 더 중요하다. 네, 네 맞습니다. 예, 9월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네네. 예.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맞습니다. 역시 애청자분들께서 훌륭하십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군요. 바로바로 예. 댓글창에 그거를 알려주셔가지고 방송하기가 참 편합니다. 예, 제가 까먹는 거를 애청자 여러분께서 다 댓글로 남겨주십니다. 80 넘은 나이에 재심 청구할 생각은 보통 안 하겠지. 저분이 대단한 거야. 내 인생에 해결해야 할 건 정리하고 가겠다는 용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용기죠. 이렇게 서로 댓글창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 대화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고 그리고 61년 만에 이런 결정을 끌어냈다는 것은 변호인단에게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이거 일본 정부 상대로 낸 손배소 요것도 대리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사건은 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건은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대리하고 있는 사건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돼서 선고가 돼서 판결은 확정은 났는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 무대응으로 사실 대응하고 있고 이 강제 이제 이 판결의 이행인 부분에 있어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아직 답보 상태에 있고요. 다만 저희가 뭐 강제징용행 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판결의 의미가 저희는 좀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배상 판결이 아니라 네. 외국의 정부가 이제 중대한 인권 침해를 네. 한 행위에 대해서 예. 자국의 법원이 그러니까 외국의 중대한 인권 침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내 법원이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국가 면제라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네. 그런 좀 판결의 의미가 있고 이 판결이 지금 서로 다른 외국의 법원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고 네. 저희도 다른 법원의 외국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좀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의미를 좀 잘 저희가 계속해서 전파를 하고 좀 뭔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시금석 출발이 될 수 있게 좀 노력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네네. 내용을 보면 소녀상 문제도 예. 지금 심각한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소녀상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이제 시민사회 활동이 좀 지금 중지되다 네네. 보니까 대한민국의 우익들이 나서가지고 그 소녀상을 그쵸. 예. 철거해야 된다. 네네. 어제 보니까 뭐 일본말 써가지고 집회도 네, 하고 맞습니다. 막 이러고 예. 있던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익들도 좀 준동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일본 정부가 여전히 인정도 그쵸, 안 하고 그쵸. 사과도 네. 안 하고 네, 네. 배상도 안 하고 하니까 이 문제가 공전되고 오히려 우익들한테 빌미만 주는 이런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화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향후에 어쨌든 어떠한 외교 정책이 나오든 간에 대일 외교 국면에서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화해라는 게 무언가 결국 당사자나 피해자가 빠져 있는 참여하지 않는 화해가 진정한 화해인가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극우 세력들이 수요 시위라던가 이런 곳에서 또 소녀상 철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준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사법적 뭐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서 좀 그런 분들이 좀 그런 행위를 하지 네. 못하도록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일제의 그 강제징용 됐던 그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배상 판결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그리고 미쓰비시를 비롯한 전범 기업들이 네네. 뭐 배상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아베를 비롯한 이시바까지 이어지는 네네. 자민당의 주요 우익 정치인들이 뭐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초반에는 좀 주려고 했었다 기업들은 뭐 이런 소문까지 제가 네네. 들은 바 있는데 특히 이 위안부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서 네네. 여성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 소송도 조금 아직 좀 왜 이렇게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네요. 일본군 위안부 소송. 네. 그쵸. 사실은 이 소송이 제기됐던 거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그 2015년 12월 그 한일 합의 부분과 네. 관련해서 저희가 피해 당사자분들이 절대 이 합의를 받아들일 그렇습니다. 수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 이 합의를 통해서 뭔가 한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헌법 소송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했던 것이고요. 선고가 이제 2차 소송 저희 사건의 선고가 난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존에 계신 또 그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지금 계속 또 고령이시다 보니까 예. 돌아가시고 계신 상황이고 얼마 남지 않은 또 그런 끝자락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좀 일본 정부가 또 한국 정부가 나서서 네.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일본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일이겠지만 네네. 선조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한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인정 그리고 배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멈추지 않는다라는 점을 일본 정부가 자각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더욱더 혐한과 극우적으로 일본의 정치권이 가고 있어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에 대한 네네.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와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늦춰서는 아니 된다. 네네. 이제 곧 8.15 광복절이 오지 않습니까? 올해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인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단 한마디 똑바로 된 사과 한마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제보 기다리신다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사전 인터뷰 그 질문 중에 네. 하나를 좀 추가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은 그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개시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보,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특조위라는 게 출범하게 된 계기는 네. 유가족분들이 사실의 어떤 진실을 알고 싶어 해서 온전한 진상 규명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다시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재발 방지 측면이 필요해서 이 두 가지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의 목적으로 이 특조위가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진상 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보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참사 현장 골목에 계셨던 분들 혹은 참사 전날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제보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 와서 왜 조사를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특조위의 조사에 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진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지금 정부 기관의 또 공직자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분들도 좀 공익 제보적 차원에서 진술과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은 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해서 네네. 살아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는 것이 네네. 산자와 죽은 자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이거 연결선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부끄럽거나 미안하지 않도록 알고 계신 사실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양 변호사님께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말고 특조위에 네. 특조위에. 예, 양 변호사님 말고 특조위로 네네. 예, 연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좋은 일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어머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우리 변호사님. 뭐 이런 댓글들 예,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와 변호사님 공익적인 일마다 열일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는 분 같은데요. 그런가요? 근데 이게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변호단 뭐 지향의 변호인단과 여러 예. 변호사님들 같이 하고 계시고요. 또 네. 특조위는 또 특조위의 조사관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께 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소녀상 철거 챌린지 극우단체의 벌금이 고작 10만 원이라니 강력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 강력 처벌해야죠. 예, 네. 주고 계시고요. 네, 네. 평화의 소녀상 훼손범도 리박스쿨 강사다. 예. DC 산이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굉장히 뜻깊은 소송의 승소 이끌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차원의 공익 활동 하실 때마다 변호사님 네네.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